네, 교향곡에 이어서 두 번째로 프로그램 음악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표제 음악이라고 하죠. 교재 163페이지에는 프로그램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문학 등 음악 외적인 요소에서 받은 자극의 기인에 탄생한 것으로 음악적 아이디어보다 이러한 요소들에 큰 비중을 둔다. 여기서 음악적 요소라고 하면은 구조, 구성, 주제, 선율, 화성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보다도 그런데 음악 외적인 문학, 그림, 연극, 전설 이런 데서 영감을 받았다는 말이죠. 영감을 받아서 작곡한 음악을 프로그램 음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소가 프로그램 음악의 요소가 작곡자가 직접 이 곡이 어디서 영감을 받았는지 혹은 어디서 이 이야기를 빌려왔는지 이런 거를 직접 곡에다가 제목을 붙인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 내용에 대한 해설, 설명, 프로그램까지 덧붙여서 출판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토벤의 운명이나 열정, 이런 곡들은 월강, 이런 것들은 표제음악일까요? 표제가 있긴 하지만은 베토벤이 그런 제목을 붙인 건 아니죠. 나중에 듣는 사람들이 이 음악을 듣고 이 곡은 뭔가 운명의 신이 따따따딴 이렇게 문을 두드린 것 같아 하고 제목을 붙인 거지만은 그것과 상관없이 베토벤이 작곡한 것이거든요. 순전히 주제와 화성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는 이제 19세기 중반쯤에서 직접 작곡자가 이 곡이 이런 얘기니까 이렇게 해석해달라. 이렇게 직접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지시한다는 거죠. 19세기 중반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 것은 자칭 신독일학파라고 이제 리스트, 바그너 이런 음악가들의 주장이 큰 역할을 했어요. 이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베토벤 이후 기악음악은 완성을 보았고 이제는 형식보다는 감정 표현에 중점을 둬야 하며 따라서 표현하려는 것이 표제에 의해서 명백하게 드러나야 하고 그래서 프로그램 음악이야말로 이 시대 요구에 부응하는 미래의 음악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죠. 왜냐하면 20세기를 지나서 아직도 스타일은 다르지만 교향곡, 협주곡, 소나타 이런 것들 많이 나타나고 또 많이 선호되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신독일학파 이들과 대조적인 자세를 보인 사람이 바로 브람스였죠. 이 프로그램 음악 중에는 프로그램 심포니, 표제, 교향곡, 그죠? 심포닉 포임, 교향, 시, 또 음악회형 서곡, 그다음에 부수 음악, 연극 같은 거, 지금 영화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요 두 개, 프로그램 심포니하고 심포닉 포임에 대해서만 살펴보겠고 각자 한 사람씩의 대표 작곡가만 살펴보겠습니다. 표제 음악 중 첫 번째로 표제 교향곡 프로그램 심포니를 먼저 보겠어요. 여기서 나타나는 작곡가가 바로 엑토르 베를리오즈입니다. 프랑스 작곡가예요. 이 사람은 프로그램 교향곡을 창안했어요. 만들어냈어요. 프로그램 교향곡이란 교향곡의 구조를 지녔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심포니 구조를 지니지만은 이야기 줄거리대로 음악이 전개돼요. 그런 음악적 드라마입니다. 극적인 음악이라는 소리죠. 베를리오즈는 여러 곡의 표제 교향곡을 작곡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곡이 바로 환상 교향곡, 셈포니 판타스틱, 프랑스니까 이에요. 1830년에 작곡됐으니까 거의 19세기 초기 중기 이렇게 되죠. 이 곡은 5악장 구성인데 교향곡과 비슷한 순서로 되어 있어요. 즉 빠르기의 대조로 빠름, 느림 이렇게. 그래서 5악장으로 되어 있지만 각 악장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제목은 어떤 이야기,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 제목이 붙어 있고 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야기 설정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부제는 어느 예술가의 생애에 대한 에피소드. 어느 예술가는 누구겠어요? 바로 작곡자 자신이죠. 자신의 자전적 내용의 프로그램 노트를 작곡가 자신이 직접 작성해갖고 악보에 첨부해서 악보에 출판될 때 첫 페이지에 이게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 작곡가 자신이 얘기한 거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자세히 설명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요. 166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듣기 20의 3으로 베를리오즈가 파리에서 셰익스피어 연극 햄릿을 보고 그 여주인공 해리엇 스미스슨 이라는 분, 당시의 톱스타였다고 그래요. 이분을 연모합니다. 쫓아다녔다고 그럴까요? 근데 그녀의 냉담한 반응에 절망하여 쓴 자신의 환상이 이 곡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프로그램을 첨부합니다. 악보에. 시련에 빠진 예술가가 아편을 먹고 자살을 기도한다. 그 당시에 아편은 그냥 일반적인 약이었으니까. 자살은 미수에 그치고 그는 기이한 환상에 빠진다.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상념은 끊이지 않고 따라다닌다. 그녀는 발부르기스의 밤, 마녀들의 무도회장에서 마녀가 되어 춤을 춘다. 이런 스토리. 이 곡은 모두 5악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교향곡과 다른 점은 악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런 줄거리, 조금 아까 그 줄거리에 따라 각기 제목을 달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1악장은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몽상과 정열, 2악장은 무도회, 3악장은 전원, 상념이 끊이지 않고 따라다닌다 그랬죠. 이런 데서. 4악장은 사형장으로의 행진, 5악장은 마녀의 축제 이렇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니까 각 스토리가 이렇게 눈에 선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5개 악장을 관통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런데 베를리오즈는 이를 고정상념, 이대의 fixed idea라는 말이죠. 이렇게 불렀어요. 이 말은 고정상념이란 말은 거의 이 곡에서만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환상교향곡은 고정상념, 고정상념은 환상교향곡.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정도로요. 고정상념은 곡 전체의 통일성을 준다는 점에서 교향곡 혹은 소나타의 주제, 서브젝트와 같은 역할을 할 것 같지만 어떤 점이 다르길래 주제라고 부르지 않고 고정상념이라고 불렀을까요? 예를 들어서 같은 시대 마그너의 라이트 모티브, 유도 동기가 있었죠. 칼의 모티브, 트리스탄의 모티브, 사랑의 모티브 등등. 그런데 이 고정상념은 딱 하나예요. 그 사랑하는 여인이니까 딱 하나겠죠. 그리고 길이가 길어요. 이 여주인공을 상징하는 긴 주제, 그리고 악장에 따라서 또 아까 얘기했던 그 스토리에 따라서 변형이 됩니다. 모습이 변해요. 그래서 악보가 거기 쭉 나오죠. 1악장이 처음 나올 때는 여주인공에 대한 사랑과 정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플룻과 바이올린에 대해서 연주하는데 아주 유려하고 아름다운 선율로 등장해요.
네, 그리고 2악장에서는 무도회, 무도회에서 흘끗 보이는 여인의 모습이라고 해서 왈츠, 춘곡 리듬으로 나오고요. 3악장은 전원의 평화, 전원의 평화에서 위로를 찾는데 또 이 여인의 모습이 생각나죠. 그래서 목동의 피리 소리처럼 느리게 평화스럽게. 5악장은 마녀의 축제, 마녀의 무도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결국 이 사람이 환상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꿈속에서 이 여인을 죽여요. 그래서 4악장 맨 끝에 사형장으로 걸어가면서 사형이 집행돼요. 그러니까 5악장은 그 사후의 세계의 얘기죠. 그런데 이 사후에서 마녀들이 춤을 추는데 그 가운데서 이 여인이 마녀가 되어 나타난다는 그야말로 환상적인 얘기죠. 그래서 이 여인의 모습이 마녀니까 기괴하고 요사스러운 모티브로 이런 클라리넷이 연주합니다. 네, 이렇게 고정상념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주제 발전이나 변주 기법보다는 훨씬 느슨한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제가 아주 긴데 모티브로 나누고 뭐 그러지 않고 전체적인 윤곽이 비슷하게 가면서 단지 분위기에 따라서 리듬, 빠르기, 또 악기 이런 것들이 변화해요. 베를리오즈의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이 사람이 관현악법, 오케스트레이션의 대가였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위기에 맞는 악기를 잘 썼고요. 분위기에 맞춰서. 그 다음에 그 음색을 적재적소에 잘 썼다는 말이지요. 특히 여기서는 우리가 5악장을 들어볼 텐데 5악장에서 중세의 부속가, 성가의 일종이죠. 주군이를 위한 미사에 쓰이는 분노의 날, 디지랩. 그 악보가 167페이지 밑에 나와 있죠. 이것이 나와요. 왜 주군이를 위한 미사에 나오는 노래가 나온지 알겠죠? 좀 아까 그 사람이 죽은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이 성가 디지레는 레퀴엠 같은 데서 많이 이제 사용되는데 여기서 차임, 교회 종소리 같은 그런 악기가 쓰여요. 특이하죠. 또 콜레뇨라 그래갖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이올린을 칠 때, 바이올린 켤 때 활 털로 치는 게 아니고 뒤집어서 반대편 등, 활 등으로 연주하는 기법. 그래서 여기서 마치 이렇게 죽은 자들의 뼈들이 부딪힌 것 같은 기괴한 음색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베를리오즈는 구성이나 주제 발전보다는 음색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입니다. 네, 5악장 시작 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악기와 음색이 다양해서 눈 감고 들으면은 이렇게 장면이 상상되지 않아요? 여기에다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맞춘다든지, 뭐 발레, 연극을 같이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이 프로그램 줄거리가 음악을 끌고 간다는 말이죠. 이런 면이 표제 음악의 특징이겠고, 그 첫 번째로 교향곡과 결합된 프로그램 심포니를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여담인데요. 그래서 베를리오즈가 이렇게 유명한 작품을 낳게 됐는데 그 연원이 된 해리어 스미스인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이렇게 쫓아다니고 뭐 그 다음에 성공을 해서 그런지 1833년에 이 곡을 작곡한 지 3년 뒤에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반전 했지만은 행복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1844년에 결별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